2. 시장은 자율에 맡긴다. 관리가 넘치면 활력이 없어진다. 활력이 없어지면 생산이 지체된다. 특히 자유로운 거래를 중시하는 상업은 그 속성상 관리하려는 순간 끊임없는 기형이 생긴다. 과거 아무리 큰 정치 권력도 거래의 자율성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다. 중국사에서 자율과 관리의 경계선에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은 변경상인들이었다. 그 어떤 왕조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왕조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들이 전통사회에서 가장 자율적인 인간들이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모험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역대 중국 왕조들은 이들과의 투쟁을 통해 재정학을 정립해갔다. 한 가지 품목을 예로 들어보자. 전통적으로 중국 왕조들이 수입품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다. 말이 있어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은 내지에서 생산할 수 없었다. 말은 적수인 유목민족들에게서 구입해야 한다. 처음에는 싸움을 해봤다. 한무제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싸움에서 죽는 말이 뺏는 말보다 더 많았다. 주객이 전도되어 말을 얻다가 사람이 죽을 판이었다. 그래서 공교역을 생각했다. 비단을 가지고 말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들어오는 말들이 말라깽이거나 하자가 있는 것들이었다. 이런 말은 전투에서 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인들을 동원했다. 좋은 말을 들여오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이 들어왔다. 그러나 곧 상인들도 말라깽이 말을 비싼 값에 사서는 정부에 되팔았다. 그들로서는 정부에 비싸게 팔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당장 말 살 돈이 없게 되자 정부는 이런 방법을 고안했다. 상인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유목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를 판매할 권한을 주었다. 이것이 흔히 알고 있는 차마무역이다. 이렇듯 시행착오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상인들의 이윤 동기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말을 공급하는 유목민들이 독점력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종의 외국 상인이다. 이렇게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에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통제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밀수가 성행한다. 밀수는 필연적으로 관리들을 부패시킨다. 상품의 유통을 통제하면 가격이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밀수가 성행한다. 밀수를 위해 세관의 관리들과 상인들이 결탁한다. 명나라나 청나라 시절에 해상무역을 금하니 급기야는 해적들이 생겼다. 위험한 만큼 이윤도 컸다. 이렇게 상업은 통제하기가 무척 힘든 영역이었다. 유학자들을 포함한 고대의 학자들은 흔히 상업을 말업이라고 이야기한다. 국가의 근간은 곡식이기 때문에 농업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농업이 쇠퇴하고 농업이 쇠퇴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았다. 풍년과 흉년이 빈번히 교차하던 시절 비축한 식량이 없으면 대규모 참사가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의 이런 상상은 당연하다. 그래서 농업 인구의 비율을 높이려고 갖은 방법을 다 고안했다. 그러나 지식인들 중심의 이 사고는 중요한 사실을 몰래 숨기고 있다. 시장에 상품이 곡물과 비곡물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지식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비곡물이다. 그 중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업제품도 있다. 곡물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곡물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비곡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노동 가치는 올라간다.
한마디로 대다수가 농민이 되고 농업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지식인들의 생산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 상품 중에는 통치술도 들어있다. 사실 상업의 발생은 철저하게 시장의 힘에 의해 작동한다. 근래까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는 숙황이라는 풍년기근이 있었다. 태풍이 들면 국가가 엄청나게 낮아진다. 밥만 먹고 살 수는 없고 또 남는 곡식을 저장해도 썩으니까 농민들은 낮은 가격이라도 곡물을 판다. 그 곡물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면 옷가지 하나 사기 위해 나머지 곡물도 다 팔아야 한다. 그러다 이듬해 흉년이라도 들면 대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 관자 구축이 묘사된 상황은 아마도 불과 얼마 후인 전국시대의 상황일 것이다. 농민은 풍년이 들어도 괴롭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시장에 내놓아도 너무 흔해서 팔리지 않고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는 것을 먹는다. 흉년을 만나면 돈 10뭉치로 쌀 한 대 살까 말까 하게 되어 백성들은 굶주린다. 이것이 어떻게 토양의 힘이 부족하고 백성의 노력이 부족해서이겠는가? 지난날 풍년일 때는 고가가 싸서 개돼지가 먹어버렸기에 이듬해에는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숙황을 매수한 것이다. 농업만으로 기근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에도 명백했다. 농민들이 상업을 전환하는 이유는 상업이 농업보다 더 나은 생활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농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상업 때문에 농업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서가 전도되었다. 그럼에도 고대의 정권들은 모두 상업을 억누르려고 했다. 상인이 생산자라는 것을 모르고 상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중은 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관자의 자료들은 심하게 충돌한다. 어떤 때는 상업을 억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사치품을 유통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여러 사람이 손에 의해 쓰였기 때문이다. 자료적인 가치가 높은 부분은 역시 고적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은 대강 이하의 장과 9장의 경 부분이다. 그러나 경중 각 편들에도 관중의 생각들이 녹아들어가 있다. 대광, 국어와 사기에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관중은 매우 실리적인 사람이다. 앞서 말해 무역에서 보았듯이 상업은 국가의 재정과 연결되어 있었다. 관중은 현대 국가의 행위와 매우 비슷한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는 상업의 보호자인 동시에 커다란 상인이다. 일단 대체로 일치하는 세 기록을 살펴보자. 제 나라의 어염, 물고기와 소금을 동네에서 유통시키고 관문을 통과하는 물품은 검사하기만 하고 세금을 걷지 않아서 제후들이 이익을 얻도록 했다. 제후들은 크게 칭찬했다. 국어제요. 물가를 조절하고 오염을 유통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 사기, 재태공세가. 환공주기 19년 관문과 시장의 징세를 완화하여 50분의 1을 거뒀다. 관자 대광. 이 기록을 봐서는 관중이 중상주의자인 오염을 전매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사기의 내용은 분명 관자를 보고 정리한 것 같다. 똑같은 영어를 쓰기 때문이다. 이제 국어의 중요한 기록을 하나 더 보태어보자. 앞장에서 관중이 상인들을 모여 살게 하면서 서술한 대목을 꼼꼼히 약간 의역해서 살펴보자. 대저 상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사계절에 따른 상품의 수요를 예측한 후 그 정례의 공급 상황을 보고는 시장의 가격을 알아냅니다. 그러고는 물건을 메고 지고 안고 우차에 싣고 마차에 싣고 온갖 운송 방법을 동원하여 사방을 돌아다니며 어느 지역에 남는 것을 가져다 없는 곳에다 팔고 싸게 사서는 비싸게 팝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 자식들을 독려합니다. 서로 이익을 말하고 영리를 보여주며 상품을 늘어놓아 가격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인의 자식들은 또 상인이 됩니다. 자, 이제 관중의 의도는 드러났다. 관중이 보기에 상인들의 역할은 한 지방에서 넘치는 것을 다른 지방에 공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곡물을 사들이고 방출하며 고가를 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또 상인들은 이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는 존재라고 말한다. 관중은 전문적인 상인의 역할을 긍정한다. 이제 다른 기록들도 이해가 된다. 관중은 제 나라 내부의 상업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도 긍정한다. 관중은 제 나라의 부를 가지고 제후들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관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관자의 항공 19년 시장세와 관세를 줄였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적지만 관세를 받기는 한 듯하다. 관중은 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에서 재정을 확보하려 했다. 어염을 독점했다는 판단은 분명히 과도한 추측이지만 어염 상인들은 제 나라 수도에 향해 모여 사는 사람들이므로 그 재화는 물론 제 나라의 수도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시대에 이르면 이 상인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왕권이 위협받을 정도였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기록으로 보이는 관자 경전편에는 만금을 굴리는 상인들의 힘을 제어하자 상인들에게 공납을 받자 어염을 독점하자 등의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관종 시절에 국도의 중심을 둔 상인들은 공시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상인이 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화폐 경제가 극도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관중이 보기에 상인들의 활동은 국부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 이들을 공인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로 보았다. 그리고 사실상 통제할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관중의 목표는 상인들 스스로 재산상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관중은 반복해서 말한다. 지탱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고 시행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상업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실행할 수 없는 목표와 같다. 관중은 일을 할 때 항상 공개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실행할 수 없는 일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 관중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관중이 유달리 결벽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은 통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통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알았습니까, 윤석열 씨?